아는 기자, 아자 법조팀 박건영 기자 나왔습니다. 자, 박 기자, 조국 전 장관 본인 재판은 오늘 결론이 나온 게 처음인데요. 왜 이렇게 재판이 오래 걸린 거예요? 네, 처음 검찰에 조국 전 장관이 재판에 넘겨지게 된 게 2019년 12월 31일입니다. 네. 자그마치 3년 가까이 걸린 건데요. 그것도 1심 재판만입니다. 처음에 입시 비리로 기소가 됐는데 나중에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다툴 혐의가 더 많아지기도 했고요. 특히 이 조 전 장관 재판을 맡은 주심 판사가 2명이나 휴직하면서 재판부가 바뀌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1심만 3년 가까이 진행된 겁니다. 너무 오래돼서 사실 무슨 혐의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자, 먼저요. 딸 조민 씨 장학금 특혜 의혹이 있는데 이건 뇌물 혐의가 적용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이 조 전 장관 딸 조민 씨는 2016년부터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시절 3차례에 걸쳐서 장학금 총 6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검찰은 이 장학금이 노한중 당시 부산의료원장이 고위직 진출 등을 염두해서 조국 전 장관에게 준 뇌물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의전원 1학년 때 성적이 부진해서 조민 씨는 유급을 당하기도 했는데 이 장학금을 받은 거거든요. 그 전에는 이 성적이 나쁜 학생에게 장학금을 준 적도 없었고 또 한 사람이 2번 이상 장학금을 받은 적도 없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은 내내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낙제를 해서 저희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줬다라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계신 걸 제가 보았습니다. 네. 근데 입시 비리하면 사실 딸이 7대 허위 스펙이 먼저 떠오르는데 부인 정경심 씨는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조국 전 장관도 지금 공범으로 걸려 있는 거죠. 네, 일부 스펙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는데요. 보면요.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위조 혐의가 있고요. 또 부산의 한 호텔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는 조국 전 장관이 공범으로 돼 있는 입시 비리 혐의이기도 합니다. 자,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만약에 입시 비리가 있었다면 이제 수혜자들은 자녀들이 될 텐데 자녀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지 물어오셨습니다. 네, 입시 스펙에 모두 허위로 결론이 났지만요. 조민 씨는 기소되진 않았습니다. 고려대 입학이 취소돼서 현재는 고졸 신분인데요. 부산대 의전원 입학도 취소되고 보건복지부도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 입학 취소 무효 소송이 한참 진행 중이어서요. 의사면허는 아직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들 입시 비리 의혹도 있죠. 그 미국 대학 다닐 때 시험 대리로 쳐준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요. 네, 이 아들의 입시 비리 혐의는 이 조국 전 장관 부부 모두가 받는 혐의입니다. 보면요, 아들이 미국 조지 워싱턴대에 다닐 때 온라인 시험 대리로 풀어줬다는 의혹이 하나 있는데요. 이 정 교수가 아들 퀴즈 시작하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요, 역사학 과목 객관식 문제를 대신 풀어줬다 이런 의혹이 있고요. 또 다른 시험에서는요, 아들이 저 1시에 시험 봐요 이렇게 말하자 조 전 장관이 아빠는 준비됐다. 난 아래에서 위로, 넌 위에서 아래로. 당신, 그러니까 여기서 당신은 정 교수는 마음대로 이렇게 답한 메신저 대화 내용을 검찰이 재판에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 아들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허위 기재한 의혹, 또 인턴 증명서 등을 조작해서 로스쿨 지원을 제출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아들 입시 비리에 대해선 지난달 18일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게 먼저 징역 2년을 구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건 입시 비리고 또 있죠, 혐의가요. 네, 맞습니다. 이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때 일인데요. 네.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금품 수수 비리를 알고도 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감찰을 중단하라 이런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감찰이 중단되면서 유 전 국장 징계도 안 받고 이후 오히려 이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정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 유 전 국장은 금품 수수 비리로 결국 지난 3월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거든요. 이 감찰 무마로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됐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도 검찰이 모두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검찰이 징역 5년 구형을 하면서 이 조국 전 장관에게 일침을 알렸던데요. 네, 맞습니다. 검찰은 오늘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요. 거기서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았고요. 또 반성도 하지 않았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또 어차피 될 사람은 되고 노력해봤자 뭐가 되겠냐며 절망감을 느꼈다. 이런 부산대 학생의 발언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정의는 실현돼야 하고 잘못하면 처벌받아야 한다며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 검찰이 일침을 내리고 조 전 장관도 최후 진술을 했다던데 조 전 장관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 방금 전 이 조 전 장관이 재판을 마치면서 최후 진술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 말과 행동이 온전히 일치하지 못했던 점, 또 제 자신과 자식 일에는 느슨한 기준을 적용한 점을 반성했다고 말했는데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검찰의 의심과 추측과 주장이 실제 사실관계와 다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법원에 호소한 겁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은 또 하지 않았군요. 자, 부인 정경심 씨요. 수감돼 있다가 한 달 치료받으러 밖에 나왔잖아요. 다시 들어갔습니까? 내일 모레 재수감됩니다. 정경심 씨 측에서는 오늘 형 집행정지 연장을 다시 한번 심의해달라 이렇게 검찰에 요청을 했는데요. 네. 검찰은 재심의 규정이 없다면서 예정대로 재수감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입니다. 자, 오늘 이제 검찰 구형이 나왔고 당연히 뭐 1심 나오면 항소심 대법원까지 갈 것 같은데 시청자분도 궁금해하시는 게 언제쯤 판결이 나올까 궁금해하십니다. 워낙 뭐 구형까지 오래 걸려서요. 네, 오늘 재판부는 내년 2월 3일 날 1심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실형이 선고되면 조 전 장관의 법정 구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징역 4년에 1심 선고가 지난 2020년 12월이었는데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올해 1월에서야 나왔거든요. 사실상 1심에서 유죄가 나든 무죄가 나든 검찰이나 조 전 장관 한쪽은 항소를 할 거라서요. 확정 판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박건영 기자였습니다.